국제 금값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포 때문에 추락한다고 하는데 추락하는 그 비율과 속도가 솔직히 조금 공포스럽습니다. 금값을 한번 보세요. 2025년 2월 24일 날 역대 최고치였거든요. 트로이 온스당 2,963.2달러였으니까요. 거기에서 말입니다. 2025년 2월 28일에는 2,800이에요. 2,800. 2,859.3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야, 이게 갑자기 떨어지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긴장하게. 이거 도대체 뭐지? 도대체 왜 금값이 떨어질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떨어질까요, 여러분? 갑자기 금값이 왜 떨어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할 때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결국 말입니다. 수입 물가를 올릴 거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서 이게 금리 자체가 인하는 못하고 동결 자칫 잘못하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말입니다. 달러가 강달러가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전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실물의 가치는 더 올라가겠죠. 실물의 가치는.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실물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실물의 가치가 더 올라가니까 금리에 대한 어떤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입니다. 뭔가 빠르게 진행이 돼요. 예상했던 것보다가 물가가 안 오른다는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안 오른다는 전망. 대표적으로 나온 게 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가장 신뢰하는 지표가 쉽게 말하면 미국의 PCE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거든요. 이것을 가장 신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정해진다고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텐데 실제로 이게 떨어졌어요. 예상 밖으로. 지금 2025년 1월에 2.6%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건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라는 것은 굉장히 핵심 물가지표거든요. 쉽게 말하면 계절을 타는 농산물 빼고요. 일시적인 어떤 요소가 많은 유가 뺍니다.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한 건데 2.6%로 떨어졌으니까 시장의 예측치하고도 부합하고요. 12월에 2.8%, 11월에 2.8%, 10월에 2.8%보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의 예측대로 가는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물가가 오르기 전에 오르는 것보다가 달러가 강해지는 게 더 빨라진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달러가 어떻게 강해지나 달러 인덱스를 보세요. 오늘도 107.59까지 올라갔습니다. 달러가 강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달러 인덱스는요.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6개 통화라는 게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크로네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입니다.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가 100 이상이면 강달러거든요. 107.59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을 사야 돼? 아니면 달러를 사야 돼?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게 사실은 둘 다 안전자산이잖아요. 금도 안전자산, 달러도 안전자산. 그런데 말입니다. 달러의 단기 대체제라고 해요. 단기 대체제가 금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읽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많이 가치가 올라가면 금은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시 말해서
단기적으로 위험하니까 달러를 사지 금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값은 떨어지고 달러 값은 올라가고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미묘한 문제기는 한데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금보다는 달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고 금값은 떨어지고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김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해외 특히 말입니다. 이게 해외 금에 대한 것보다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20%가 높아요. 실질적으로 더 보면 우리 금값이 2025년 2월 20일 기준으로 한 돈이에요. 3.75g입니다. 60만 2천 원에서 2월 28일 58만 3천 원으로 떨어졌지만 기본적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고가잖아요. 이미 높은 가격이잖아요. 이렇게 높으니까요. 실질적으로 밑에 금을 팔 때라고 돼 있죠. 팔 때. 팔 때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집니다. 2025년 2월 28일을 보면 50만 천 원이에요. 50만 천 원 한 돈에. 많이 떨어졌죠.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금값은 떨어지잖아요. 지금 2025년 2월 21일에 금을 팔 때 한 돈에 54만 천 원이었습니다. 2월 20일에는 53만 3천 원으로 떨어졌고요. 급기야 지금 한 돈에 50만 4천 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50만 4천 원. 결국 말이면 4만 원이 떨어진 거니까 적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적게 떨어진 게. 어쨌든 금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서 가격은 비싸다. 돌반지도 보면요. 떨어졌긴 떨어졌습니다. 2025년 2월 23일에 돌반지 3.75g 하나에 65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 현재 64만 천 원이니까 좀 떨어지긴 떨어졌죠. 돌팔찌도 2025년 2월 13일에 130만 2천 원 가던 돌팔찌가 지금 127만 4천 원이니까 좀 떨어졌습니다. 분명하게 좀 떨어지긴 떨어져. 그러나 여러분 계속 금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값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금값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나 2024년 10월 30일을 보십시오. 2825.7달러까지 올라갔다가 12월 31일에는 무려 말입니다. 무려 2641달러까지 떨어졌어요. 2825달러가 2641달러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익 실현의 한 형태로 봐야 되지 이것을 말입니다. 금값이 대세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단기 대체제인 금을 사는 것보다 달러 사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사실 달러의 단기 대체제가 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을 안 사고 달러를 사기 때문에 금값이 떨어졌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현실로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특히 앞서 금을 파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파는 사람이 많겠지만 세계적으로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금을 파는 사람이 많다. 차익 실현입니다.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시면 틀리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금값이 대세 하락으로 반전됐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관세가 아직도 결정난 게 없습니다. 지금 결정난 것은요. 중국에 대한 관세 추가 10%만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유예 내지는 발표 여기에서 거치니까 좀 더 가봐야지 합니다. 유럽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길 건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매길 건지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반도체에도 25% 관세 의약품이나 죄송합니다. 반도체는 25% 이상입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나 구리에는 어떻게 매길 것인지
상호간세는 어떻게 갈 것인지 보편간세는 어떻게 갈 것인지 아직 결정이 난 게 없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 결국 4월 2일이라고 했거든요. 때문에 금값은요. 진정하시고 시장을 느긋이 바라보는 거 중요하다. 금값은 오일 쇼크 이후로 계속 우상향했다는 것은 이 그래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말입니다. 조급증을 가지고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시장을 여유 있게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오늘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유를 가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쓸 자금을 가지고 투자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